안녕하십니까. 백성주입니다. 엊그제 국회에서는 법원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졌고, 그 와중에서 대법원장은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나 민주당 독주의 국정주도로 인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는 이승만 자유당 닮아가는 민주당이라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 절대다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은 다수의 폭주를 멈출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신들이 약속을 뒤집으며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버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도 했고,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속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 등을 강행 처리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기도 합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숫자의 우위를 내세운 민주당이 강제 종료시켜버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180석이 힘을 보여줬다라는 자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검찰총장 찍어내기가 법원에서 제지당하자 사법 쿠데타 운운하기도 했습니다. 엊그제 판사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후배 판사의 재판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는 작년 2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었는데도 민주당은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무리수를 둔 것으로 여론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뻔해 보입니다. 민주당은 작년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여론 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자 그때부터 판사 탄핵을 본격적으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중지, 조국 전 장관 아내의 유죄 판결,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령 등이 법원에서 선고가 이어지자 실제 판사 탄핵 행동에 옮긴 것이라는 여론의 분석입니다. 전체 판사를 향해서 앞으로 몸조심하라고 협박하는 그런 행태라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과 청와대의 울산 선거 공작 사건 등 현 정권의 불법과 관련한 재판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사 탄핵을 통해 자신들이 불법에 대해서 무죄를 주라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판사들이 이런 겁박에 흔들면서 대처한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유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티븐 레비츠키 하버드대 교수는 최근 그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합법적으로 전복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핵심 규범으로 성문화된 규칙보다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를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호 관용은 경쟁자를 존중하고 다른 의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도적 자제는 집권 세력이 권력을 절제 사용할 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 두 가지가 레비츠키 이견에 비춰서 정반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위기가 여차하면 심하게 요동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를 내서 힘으로만 밀어붙인다면 더 큰 주권자인 국민이 일어나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진보주의자 홍세화 씨도 정치에 대한 이념이나 정책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거대 정당들에 대해서 유감없이 일갈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보수는 보수가 아니듯 진보도 진보가 아니다며 분단 체제에서 수구 세력 중 극우적인 반부 국가주의자 즉 국가를 가장 우월한 조직체로 인정하고 국가 권력이 경제 및 사회 정책을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보수를 참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일 민족주의를 앞세운 자유주의 보수 세력이 진보를 참칭하고 있는 우리 정치 상황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당법은 정당을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지지함으로써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전적인 정당에 대한 정의는 보수주의자 버크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는 정당이란 주의와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그 주의와 정견에 의거한 공동의 노력으로서 일반적 이익을 중진하고자 결합된 단체를 정당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정당의 자유 설립주의와 복수 정당제를 보장하면서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이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러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은 민주적이며 합헌적인 방법에 의해서 정권에 도전하거나 집권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정당은
일정한 주의 주장이나 정강 정책을 국민 앞에 제시하고 폭넓은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보다 많은 지지 국민을 확보하여 합헌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약 어느 집단이 이를 외면한 채 오직 가족적 연관이나 감정적인 요인 또는 관직이나 이권 분배에 현혹되어 일시적으로 결집되어 있다면 그 명칭이 아무리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 본질에 있어서 전근대적인 당파, 도당 또는 붕당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입니다. 공당과 사당의 구분을 이 점에서 가를 수도 있다 할 것입니다. 정당이 일부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냐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냐에 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당법에서는 국민이 이익을 위하여라고 명시하고 있고 이 정신을 정당의 구성 요건을 통해서 구체화하고 있다고 결론 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버크도 일반적 이익, 즉 국민의 이익을 강조한 바 있지만 언제나 모든 곳에서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민주적 방법으로 정권을 장악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한 지지 기반의 확보를 위하여 자신이 정강 정책을 국민적 이익과 일치시키고 부분 이익과 전체 이익을 동질화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어느 입장에 서더라도 헌법에 따라서 대내외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공당으로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정당으로서의 현대 정당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아직도 개인적 유대와 인간적 관계를 바탕으로 조직되어 비공개적이며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국민이 전체 이익보다는 특정인 또는 소수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도당이나 붕당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국민정당은 사당화된 도당이나 붕당이 아닌 것입니다. 이승만 1인의 영화를 위한 도당을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당화, 도당화 한다는 말은 특정 정당이 국가이익 또는 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는 사사로운 목적, 즉 특정인의 대통령 등 공직의 당선을 위해서 모인 무리 한 패거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승만 도당인 자유당도 그랬기 때문이죠. 1951년 12월 23일 이승만을 당수로 창당된 자유당은 초기에는 협동사회 건설을 내세우며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강행하기 위한 대중동원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이후 초기 자유당의 핵심 세력이 후반기에 제거되어 이기붕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바뀌면서 이승만 개인을 위한 사당이라는 성격이 강해졌으며 그렇게 이념성이 퇴색됨에 따라 공권력과
정치 깡패에 크게 의존하게 되어 결국 3.15 부정선거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출 권한이 국회에 있었기 때문에 제 집권에 불안을 느낀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그 기반으로 농민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당을 만들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회 안팎에서 재정당 조직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졌습니다. 국회 내부와 외부에서 동시에 진행된 신당 결성 움직임은 결국 1951년 12월 23일에 두 개의 자유당이 창당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국회 내부에서 국회의원 중심으로 조직된 자유당은 원내 자유당과 국회 외부에서 대중단체를 기반으로 조직된 자유당은 원내 자유당이 그것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 정당과 비례 정당을 연상시키는 그런 정당 체제가 그 당시에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1960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선거로 인해 4.19 혁명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자유당 총재를 사임했으며 이기붕 역시 당 중앙위원회 의장을 사임했습니다. 또 다른 자유당 간부들도 국회의원직을 사임하거나 구속 또는 해외 도피가 잇따라 자유당은 실질적으로 해체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행태를 들여다보면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집권 세력들이 역설적이게도 민주주의, 법치주의, 삼권 분립 등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존중하기보다는 게다가 국민의 이익과 국가 발전 비전을 제시하려 하기보다는 국민 편 가르기에 열중하면서 이념 지향성에 빠져들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원의 팬덤 그룹이 후원에 감호패하고 원내 다수당임을 자처하면서 사당의 낌새가 현저한 가운데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무소불위로 권세를 휘두르고 있는 상황이 현저해 보입니다. 온갖 권력형 비리가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정당 운영 시스템이 민주적이지도 않습니다. 국가주의를 앞세워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는 크게 신경 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력 말기에 전 정부 이상이 독재적이고 아나무인격이 권세 부리는 정도가 국민을 아연 긴장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실패를 재촉하고 있는 듯합니다. 바라가는 데는 민주당이 이승만 자유당이 왜 해체됐는지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민주당은 진정한 여당, 새누리당이 왜 패족이 됐는지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정권 말기 상황에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면서 특히 어떤 삼권 분립을 아예 와해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측면에서는 일당 독재 수준의 버금가는 어떤 정당이 전행을 마구 휘두르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와야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는 민주당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입각해서 헌법의 정당 규정, 정당법에서의 정당의 어떤 그 본분에 대한 그 규정을 준수하고 작동하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되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도도히 흐르는 평화로운 나라이고 그런 나라를 모든 국민은 원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